네, 안녕하세요. 강원 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저는 정치부장 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첫 대선 주자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또 강원도 태백 출신이세요. 그래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태백시 장성읍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원도민 일보에서 아마 제 동정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기사화되는 걸 보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매우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어제 또 두 번째 TV 토론회를 또 이제 밤 늦게까지 하시고 네네. 오늘은 또 이제 첫 강원도 유세시잖아요. 네네. 이제 또 강원도 유세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좀 체감 어떠세요? 이제 유세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그 느낌이 확실히 출생지라서 그런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주고 가서 저는 이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이제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TV 토론에서 보고 반가워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출생지가 여기라는 사실을 또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네. 자, 어제 2차 TV 토론에서 이제 후보님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 네네. 손바닥에 이 네. 민자를 쓰셨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네. 왕자 패러디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 민자를 새기신 의미가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은 왕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TV 토론 때 그 모두 진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민이 있잖아요. 이제 예전 표현으로 하면 민초라고 표현도 했고 지금은 이제 국민, 뭐 시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권자인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 이것을 정말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그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다. 권력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제대로 된 대변자,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민중의 대통령, 민초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 이걸 뽑는 것임을 이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이렇게 또 직접 인터뷰로 밝히시는 거는 저희 자리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각 정당 대선 주자들하고 지금 이제 경쟁을 펼치시는데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뭐 이제 네. 두 차례 TV 토론회도 하셨고 좀 각 후보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어떠실까요? 네. 우선은 뭐 이재명 후보는 여러 이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뭐 상당히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 되게 부자 몸조심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려워서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정책을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답변들이 대체로 적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자신이 내란 비호의 그 상황에서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뭐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윤석열 씨가 보고 나온 거에 대한 평가도 오니까 아니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보시고 뭐 사람도 많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사람의 그 한 국무위원이었던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평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말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되게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마치 이제 본인이 똑똑해. 그래서 마치 장학 퀴즈에 나와서 뭔가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는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자, 이번 대선이 뭐 이제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좀 이제 네네.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좀 아. 즉흥적으로 한번 써주신다면요. 써주시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불평등 세상 가라 없자 이렇게 네. 써주셨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지금 이제 우리 광장에서 윤석열 씨가 불법 개혁을 하고 이제 탄핵 광장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탄핵 광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하고 불평등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7년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실제로 이제 주를 이루었던 것인데, 결국은 민주당 정부에서 실패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반동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불평등 지수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 근저에는 바로 이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이제 이 서로 대립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네. 불평등 세상 가라 없자 이렇게 시대 정신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써주신 게 바로 민주노동당의 이제 대선에서 내세우는 정책 가치하고 좀 네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소외계층 또 노동 문제 또 기후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이 불평등에서 가장 그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이 소득의 부분인데, 저희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 불평등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대가를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그 자체로 이제 행복한 우리가 이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또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있어요. 많이 이제 특수고용, 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게 이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위장된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합치면 거의 한 1,300만 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이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그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산 불평등 너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정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그 윤석열 정부 3년간 계속적으로 감세만 해왔잖아요. 23년, 24년에 걸쳐서 무려 세수 결손이 87조 원에 이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복지는 엄청나게 지금 후퇴하고 있고 적극적인 지금 재정 정책을 써야 될 시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는 정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주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우리 사회의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장애인 이유로 차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혐오로.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불평등, 차별을 없애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국에 그 이제 사회 대개혁이 좀 시급하다 이런 네네. 여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과제를 꼽아주신다면. 이제 저는 뭐 사회 대개혁에 있어서 지금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쟁하는 현장들이 보면 대체로 노동법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시급하게는 이 노동시장에서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매우 시급하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폭탄, 또 여러 가지 내수의 침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감세를 했던 정책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복지라든가 또는 내수에 대한 직접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각 정당 대선 후보 내분을 이제 네. 굳이 뭐 진영을 굳이 가르자고 하면 이제 네. 범보수, 이제 범진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민주노동당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의 뭐 정책 연대나 뭐 이런 부분은 염두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구도를 보면 이제 범보수, 범진보 이렇게 이제 구도를 나누기보다는 이미 이제 극우,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그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민주주의나 우리 이제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법치 자체를 이제 부정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는 사실상 청산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도 보수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제 보수 대 진보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자 자기의 그 정말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의 정책은 감세나 노동시간 유연화도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진보가 추구하는 적어도 우리가 복지라든가 또는 그 노동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권리 보장 또 차별에 대해서 매우 그 차별 없도록 정말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갈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실제로 지금 여러 주변적으로는 뭐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매우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지지율이 좀 중요한데 네네. 좀 아직은 네. 좀 낮아서 이 지지율을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아예 이제 지지도도 없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선거를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지지도가 당연히 잡히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라든가 지금 뭐 TV 토론이나 다른 방식의 여러 걸 통해서 정책적인 차별화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두 개의 정치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국민의힘, 뭐 민주당. 두 정책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세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원전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계속 닮아가고 있잖아요.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래서 이 차별적인 이제 정책들이 많이 드러나면 정말 답답해했던 분들이 지지를 점점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정말로 답답했는데 선택지가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게 성사가 될 건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신다면. 뭐 사실 이제 선거 때 우리 지금 선거 지형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선거 때는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적 정책, 비전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얘기만 무성하게 나타나요. 불행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자기 가치나 정책이나 비전이나 그게 이제 싹 뒤로 완전히 무시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건 이제 권력을 차지할 거냐 못 차지할 거냐. 저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권력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제 권력 중심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주장하던 그 가치나 이런 것은 뭐 매우 이제 주변적인 문제로 된다고 본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예상은 듭니다. 네. 특별히 강원도 출신이시니까 이 강원도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 강원 특별자치도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지 좀 이제 시도 공약 중에서 지역 공약 중에서 구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강원도가 그동안 굉장히 접경 지역을 갖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이제 보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분단의 어떤 상은 이것을 평화의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강원도가 세계적인 평화의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물론 지금 현재 이 여전히 정전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되게 유감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걸 평화체제로 바꾸면서 이 이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평화구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강원도에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이제 분단의 상흔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서는 생태 보존이 굉장히 또 한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원도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관광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맞는 그런 이제 생태 산업 쪽으로 잘 개발해 나가는 것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강원도에 대한 발전 전략을 짜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또 후보님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또 거리의 변호사. 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좀 정치에 입문하신 결심을 굳혔던 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쌍용차 아마 정리해고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정리해고 사건의 공동 대리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그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가 대법원에 가서 뒤집힙니다. 그 정리해고 요건을 매우 형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패소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굉장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재판으로 우리가 뭔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데는 정말로 제한적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정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개의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한정. 그래서 법과 제도를 제대로 바꾸어야만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치를 해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왜 나인가, 왜 건영국인가, 또 강원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후보들 보니까 제가 아니면 아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로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강국. 근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장의 그 성과물이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삶의 얘기, 노동자의 삶, 서민들의 삶, 그리고 소수자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려져 왔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목소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 권영국이구나. 이렇게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강원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민주노동당 건영국 대선 후보님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